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과목이죠.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우리가 엑셀 버전 2016 버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2024년부터는 엑셀 버전 2021 혹은 오피스 365 버전 이렇게 시험이 바뀌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도 엑셀 2021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우실 거는 일단 엑셀을 진도 나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엑셀 배우기 위해서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화면의 이해 보시게 되시면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스프레드시트의 개념하고 결국 다뤄야 될 프로그램은 엑셀이란 얘기죠. 그래서 엑셀 화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독자적으로 문제도 간혹가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출발해 보도죠. 그러면 스프레드시트가 뭐예요? 이 과목이 스프레드시트 일반인데 스프레드시트가 뭡니까? 계산용지였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 회계를 다루기 위해서 혹은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계산용지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되다가 현재에서는 이 스프레드시트가 너무 필요하니까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 무엇과 계산과 자료 관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거다? 스프레드시트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시겠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엑셀 2021, 엑셀 2016 이런 버전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통칭 엑셀이라고 부르고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한셀 그리고 구글에서도 만들었죠. 구글 시트라는 녀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면 갖고 엑셀을 다루게 될 겁니다.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화면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우리가 엑셀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시작은 간단해요. 시작 단추 누르셔갖고 엑셀 2021 아이콘 찾으시게 되신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누르시게 되면 엑셀이 실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일 탐색기에서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 녀석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엑셀은 실행되면서 파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일종의 불러오기 개념을 편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바탕화면에 엑셀 같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 놓는 거 맞으시죠? 1과목에서 배우셨던 얘기죠. 바로가기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라는 거. 그리고 종료는 파일 탭에 닫기. 파일 탭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 표시줄 상단에 또 닫기 버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닫기 할 때 이 방법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제목 표시줄 왼쪽에 조절 메뉴 단추에 보셔도 닫기가 있습니다. 이따 엑셀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종료하실 때는 Alt 누르고 F4.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 넘어가시면 되시겠죠. 본격적으로 엑셀 화면입니다. 조금 엑셀 화면을 한 페이지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시냐면 페이지 15페이지에 이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여기부터 출발해 볼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어디입니까? 요 파트입니다. 엑셀의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녀석.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저장이 있고요. 실행 취소, 재실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 명령들을 버튼 형태로 표시해 놨습니다. 추가 삭제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위치는 리본 메뉴가 요 녀석이에요. 파일, 홈, 삽입 페이지 요 메뉴를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부르는데 이거 위쪽에 달리게 할 수도 있고 이거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단추가 나타납니다.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그래서 요 파트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 왜 기억하셔야 될까요? 문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딘지를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목 표시줄 어디입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했던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통합 문서 1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제목 표시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저장된 파일을 열면 여기에 파일명이 들어갑니다. 저장을 하지 않았으면요. 저장된 파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통합문서 1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통합문서를 하나 더 여시게 되면은 그건 통합문서 2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상단에 제목이 나타나는 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제목 표시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런 다음에 파일 탭. 아까 제가 파일 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디입니까? 얘입니다. 요 녀석. 요 녀석 누르면 어떤 메뉴가 나타난다? 요 메뉴가 나타나세요. 그래갖고 엑셀 화면이 바뀝니다. 엑셀 화면이 바뀌면서 파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명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홈 누르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새로 만들기, 뭐 열기, 우리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필요하시다면은 인쇄,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옵션까지도 우리가 세팅할 수 있고, 끄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 누르시면 된다고요? 예, 닫기 누르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잠깐 살펴보죠. 엑셀 화면에서 벗어나 파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명령, 아까 말씀드렸죠? 엑셀 화면에서 벗어난다고. 나중에 보실 거예요. 제가 실기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요 녀석 누르시면 돼요. 여기 뒤로 가기죠. 그렇죠. 요 녀석 누르시면 된다. 새 통합 문서 열기. 엑셀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다르게 몇 개를 동시에 열고 싶다면 그 중에서 새 문서라면은 컨트롤 누르시고 N 누르시면 됩니다. 거꾸로 닫는 것도 있겠죠? 컨트롤 누르고 F4.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Alt F4는 엑셀 프로그램의 종료입니다. 얘는 엑셀이 닫히지 않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제목 표시줄에 있는 통합 문서만 닫히게 돼요. 같은 단축키로는 컨트롤 더하기 W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세요? 첫 시간은 우리가 개념 잘 잡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개념 이해하신 다음에 명칭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본 메뉴 탭, 아까 말씀드렸죠? 파일부터 쭉 나가고 도움말까지. 그래서 엑셀의 다양한 명령을 용도에 맞게 묶어놨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 누르면 홈 메뉴가 나타날 거고, 삽입 누르면 삽입과 관련된 걸로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은 파일에서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탭별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명령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팅되어 있는 거 쓰신다는 얘기죠. 최소화하는 거가 간혹가다 문제 나와요. 여러분들 최소화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라? 요거 말고 요 밑에 있는 요 메뉴를 안 보고 싶어요. 요 메뉴 대신 그냥 자료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F1번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탭 이름을 더블 클릭.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삽입 해놓고 삽입 한번 클릭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녀석이 쏙 가려지고 요 위에 메뉴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누르게 되면 쏙 내려왔다가 또 딴 데 누르게 되면 쏙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보시는 방법이 보시면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따 한번 저하고 같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룹과 대화 상자. 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위에 보시게 되면은 리본 메뉴 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렇게 경계선으로 나눠놓고 요것과 관련돼서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 페이지 설정과 관련된 건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놔서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룹은 각 리본 메뉴 탭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구의 모임이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그룹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룹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리본 대화 상자 표시는 리본 메뉴에 있는 도구 위에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얘는 그 표시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 표시입니다. 요 표시. 요 표시를 누르게 되면 요런 메뉴가 있지만 이 메뉴 외쪽으로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자세한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로 대화 상자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 표시를 누른다. 이게 도대체 어디를 누르라는 건가? 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모든 그룹의 대화 상자 표시는 달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계속 나가봅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 여기거든요. C4라고 되어 있는 거. 선생님 도대체 C4가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시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걸쳐져 있습니다. 셀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은 워크시트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도 거기서 한번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이름 상자구나. 그래서 선택한 셀의 이름이나 주소가 일반적으로는 표시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엑셀에 차트를 집어넣거나 도형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개체를 집어넣게 되면은, 도형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 직사각형 1,
원을 넣었을 때면 원 1, 뭐 타원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개체의 이름도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컨트롤을 누르고 여러 셀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되는 부분,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 파일 선택하실 때 1과목에서 배우셨던 그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셀들을 찍게 되면 이런 거 한 개 한 개들을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셀들을 찍게 되면 맨 마지막 셀 주소가 표시가 되고 Shift는 연속이죠. 그렇죠? 이건 윈도우 사용법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범위 설정을 하게 되면 혹은 마우스 끌기로 범위를 잡게 되면 블럭을 잡게 되면은 처음 셀 주소가 표시된다. 이런 게 간혹가다 보기로 출제가 되고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말하고 어디를 누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가봅니다. 그런 다음에 수식 입력줄. 저하고 실기 배우시거나 필기도 나중에 함수 파트 가시게 되면 지겹도록 볼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어로 fx라고 되어 있으시죠? 우리 수학적으로 fx 말 그대로 뭐를 말하는 거다? 함수를 말하는 거다. 근데 그 함수들이 표시되는 거. 말 그대로 수식이 표시되는 곳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입력된 자료, 수식이 없으면 우리가 글자를 쳤으면 입력된 자료가 표시되고 당연히 여기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입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도 가능하겠네요. 입력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정 보실 때는 F2번 키, 요거는 워크시트 때 자료에 입력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셀에서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우리가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엑셀의 자료 입력 파트라고 따로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 수식 입력줄이 어디다라는 거 기억하셔라. 그리고 함수나 수식 사용 시 수정을 볼 수 있는 곳도 이곳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칭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전체 선택. 우리가 이렇게 A, B, C 여기를 우리가 열머리 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 2, 3 여기를 행머리 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통 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칸이 엑셀에선 열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줄이라고 표시하는데 엑셀에서는 행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열머리글과 요렇게 가는 행머리글의 교차 지점에 나타나는 요 녀석이 모든 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시트 전체 선택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워크시트 전체가 블럭이 잡힙니다. 단축키로는 전체 블록하고 우리 비슷한 단축키 있었었죠? 똑같은 단축키죠. 비슷한 단축키가 아니라서 컨트롤 더하기 A가 됩니다. 라는 거. 그리고 셀 포인트. 요 사각형 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셀 포인트 밑에 보시게 되시면 요렇게 녹색으로, 이건 녹색인 색깔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하나 보입니다. 정사각형이. 조금 떨어져 나갔고 제가 이걸 확대를 하니까 여러분들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채우기 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자동 채우기 할 때 수식 작성하고 밑에 답을 연속적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쓰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 어디를 말하는 거야? 문제에서 채우기 핸들을 잡고 끈다 그러는데 채우기 핸들이 어딘지는 알아야지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워크시트. 결국 이게 작업하는 화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이런 것들이 워크시트라고 그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시트 탭이라고 나타나죠. 이렇게 시트 탭. 아까 말씀드렸죠? 행은 얼마까지 있다? 100만, 104만 8,576행. A, B, C 1, 2, 3, 4로 쭉 내려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열은 16,384개의 열이 준비되어 있어갖고 A, B, C, D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트는 여러분들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각의 시트에 맞게 내가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한다. 수동 생성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엑셀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다루는 거 보시겠지만 더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옵션에서 엑셀을 시작할 때 최대 몇 개까지 이거 255개 열어놓고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본으로는 몇 개가 열린다고요? 아무 작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엑셀 설치된 그 상태로 사용하시게 되면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한 개만 열립니다. 그러면서 메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워크시트 다루기 할 때 되게 많이 보실 메뉴예요.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그런 다음에 시트 보호, 색깔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필기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Alt
Shift F11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 바로 앞에 새 시트가 삽입되고 여기서 삽입 누르셔도 시트 앞에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더하기 있는데 그 더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시트 뒤에 삽입됩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오는데 시트가 어디 말하는 거구나. 워크 시트를 어디 말하는 거구나. 이쪽 밑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 녀석은 시트 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작업하는 그 화면을 워크 시트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기와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창보기 전환과 확대 축소. 더하기 빼기가 있으니까 확대 축소는 어렵지 않아요. 최소 몇 %까지 10%까지 축소가 가능하고 최대 몇 %까지 400%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비율이 실제 글자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서 내 눈에 가장 적당한 비율로 화면을 보겠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옵션, 전환, 확대와 축소가 있고 이 앞에 세 가지 단추는 엑셀의 화면을 어떤 식으로 볼까요? 이 녀석이 기본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보기. 그래갖고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이 녀석은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너비 같은 거 생각하려고 할 때 이거 보면서 작업해라 그래갖고 얘는 A4 용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페이지 나누어 보기란 얘기는 내가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는지 그래갖고 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는 그래갖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우시는 게 문제 나오시게 되시면은 특정한 걸 묻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엑셀에 대한 기본 설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옵션.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탭? 파일 탭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 탭, 옵션에서 일반 메뉴와 고급 메뉴.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엑셀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파일을 열었었을 때 네가 사용할 글꼴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그런 다음에 기본 보기, 아까 보기 옵션을 여기서 세팅해 놓게 되면 엑셀을 다시 실행하시게 되면 그 방법대로 계속 사용이 되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잘 보이시나요? 포함된 시트 수라고 해갖고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이따 우리 엑셀 화면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 색상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무색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일반 탭에서 결정하실 수 있으시고 고급 탭에서는 엔터 누르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셀에서 직접 편집 아까 F2번 더블 클릭하면 편집이 된다고 했던데 그런 거 허용하실 겁니까? 기타 등등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것만 먼저 짚고 넘어가죠. 엔터키를 누를 때 우리가 보통 엔터키 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위쪽으로도 보낼 수 있다. 소수점 자동 삽입 요게 조금 어렵게 문제 나오게 되면 나오는데 이 녀석은 이따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셀에서 직접 편집. 더블 클릭하게 되면 셀에서 글자 바꾸는 거 보통은 이 녀석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면서 글자를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범위, 서식과 수식 확장 그리고 밑으로 끌었었을 때 뭐 셀을 내용을 자동 완성하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개념인데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갖고 고급 옵션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본격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우스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마우스 잘 보이시라고 마우스는 조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명칭이 어디 나타납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보셨던 여기 부분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행 취소, 재실행, 그런 다음에 저장 그래갖고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어디에 여기 보시게 되면 리본 메뉴 아래 표시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위에 표시하게 되면 위로도 나타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 표시줄에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죠. 저장한 파일이다,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다. 좋습니다.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통합 문서라고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부터 여기 도움말까지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네, 여기가 우리가 리본 메뉴 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갖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리본의 메뉴가 달라지죠. 그랬었을 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룹 말고 그룹에 보면 어떤 거에는 이런 표시, 여러분들 이 표시 보이시죠? 이 표시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안 달려 있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나타나죠. 저하고 진짜 많이 다루실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좋습니다. 계속 한번 나가 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름 상자. 어디가 이름 상자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찍었어요. 자, 화면 크게 해 볼까요? 여기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여기 확대 축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온 김에 설명드리죠. 요 녀석이 기본 보기. 그렇죠? 글자 하나 쳐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자 치고 나면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보시게 되면 A4 용지처럼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제가 아까 A4 용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얘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여준다. 거의 잘 안 쓰고 나중에 확인하실 때 종종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를 기준으로? 기본 보기를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마우스가 클릭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C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C3? C와 3이 만나는 거. 그래서 A, B, C, D를 우리가 열머리끌, 1, 2, 3, 4를 우리가 행머리끌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요렇게. 그렇죠? 혹시나 여기에 여러분들 도형이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 상자에는 타원 1 이렇게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면 블럭의 처음 위치인 B2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블럭을 잡을 때 컨트롤을 누르면 불연속 블럭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컨트롤로 블럭 잡게 되면 맨 마지막 블럭의 처음 위치가 이름 상자에 나타나더라. 물론 여기다가 이름 정의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실기에도 종종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누르시게 되면 뭐가 되더라? 전체 블럭이 된다 하더라. 그리고 컨트롤 A도 단축키로서 확장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아까 요거 기억나시나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최소화가 되죠?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제가 마우스 닿지 않고 컨트롤 F1번 눌러도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엑셀 화면에 빨리 익숙해지시고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를 묻는 건데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일 탭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옵션에 가셨을 때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글꼴이라든지 포함한 시트 개수 얼마라고 세팅되어 있으세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는 거고 고급에 가게 되면 이런 식의 메뉴 엔터를 누를 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할 겁니까? 상하좌우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요로 들어가는 메뉴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시트 탭인데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트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까 삽입 누르게 되면은 확인 눌렀었을 때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요 녀석 누르게 되면 맨 뒤로 가고 여기서 삽입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엑셀 화면을 이해하고 문제에서 그리고 나중에 실기에서는 이런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통합 문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누르십시오. 컨트롤 N키를 누르게 되면 새 통합 문서를 만듭니다. Shift F11키를 누르면 새 통합 문서를 만듭니다. 요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단축키 정도는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F4를 누르면 현재 통합문서 닫히고 요거랑 똑같은 키가 요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엑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우리 앞에 보셨을 때 나왔던 거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고야. 자, 다음 중 삽입 탭에 삽입 탭 눌렀구나. 리본 메뉴 탭에서 삽입 탭 눌러갖고 일러스트레이션 요거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요 그림이죠. 그림 그룹에서 삽입 가능한 개체가 아닌 것은 이런 그룹이란 명칭이 나왔을 때 이해하셔라. 답은 워드아트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림이에요. 도형도 그림이고 온라인도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마트 아트도 도형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워드아트는 글자 워드니까 얘는 글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안에는 워드아트가 없고 글자와 관련된 그룹 안에 워드아트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화면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익히실 수가 있다.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목 표시줄 아까 어딘지 기억나시죠? 저장하게 되면 저장된 파일명이 나타날 거고 저장하지 않게 되면 무엇이?
통합문서 1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나 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이 녀석은 우리가 상태 표시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볼 것 없이 1번이죠. 얘는 상단에 나타나는 녀석. 리본 메뉴는 엑셀의 다양한 설명들을 용도에 맞게 탭, 그룹으로 분류해놨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두는 곳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며, 맞죠? 그래갖고 요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제목 표시줄 옆에 있었다. 원하는 도구들은 추가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름 상자는 현재 작업 중인 셀의 이름이나 주소를 표시하는 데 기본적으로 쓰이고, 개체를 선택하게 되면 개체의 이름이 표시된다. 아까 제가 실기 작업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어려운 거 없었고요. 넘어가 보죠. 다음 중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원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버튼으로 표시하고, 리본 메뉴 위쪽이나 아래, 위에도 아까 붙는 거 보셨고 아래도 붙는 거 보셨죠?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명령들을 버튼으로 모아놨다? 그럼 뭐가 된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됩니다. 답 2번. 요런 게 아까 이제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리본 메뉴가 뭐고 제목 표시줄이 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를 설명한 거예요. 엑셀의 화면 구성 요소를 설명한 건데,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주실래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엑셀에서 열 수 있는 통합 문서의 개수는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와 시스템의 소스에 제한된다. 맞아요. 이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쭉 파일을 한 수천 개, 수만 개도 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워크시트란 숫자, 문자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결과가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실제 작업 공간입니다. 좋습니다. 각 셀에는 행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열번호는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나가는 거고 얘는 가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1셀의 의미는 뭘까요? A 행이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열이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얘는 A, 그렇죠. 열과 1은 1 행이 만나는 곳입니다. 라는 주소적 표현 방식입니다. 그랬었을 때 A 행과 1 열, 요게 반대가 됐죠, 여러분들? 그렇죠? 문제 이렇게 나게 되면 맞는 의미 아닌가? 행과 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함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통합문서에서는 최대 몇 개까지? 255개의 시트를 포함해서 열 수 있다. 처음 시작 시입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나타나죠? 오른쪽 하단에는 크기, 엑셀 화면의 크기 설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에서 최대 400%까지 크기를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 옆에 보면 기본보기 있었죠, 여러분들. 확대 축소는 아까 그 더하기 빼기 단추 이렇게 확대 크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페이지 나누어 보기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요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닌 것은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셔갖고 이건 엑셀 화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한 문제 거저 맞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식 입력줄에 대한 설명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력된 데이터가 표시되고, 그렇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셀의 특정 범위에 셀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수식 입력줄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배우셨죠? 이름, 상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죠. 셀의 내용을 입력 시 수식줄에 입력해도 된다. 아까 입력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탭에 파일 탭에서 고급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 간혹가다 짜증납니다. 한 번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3으로 설정하게 되면 5를 입력했었을 때 어떻게 표시됩니까? 소수점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5를 입력했으면 그 뒤에 소수점이 뒤에 붙어봤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소수점 앞에 0이 몇 개가 붙는다? 3개가 붙는다. 3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양수로 들어가면 점의 자릿수를 맞추고, 점에 0, 3개를 맞추고, 음수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3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하면은 무엇을 붙여라?
5 뒤에 0을 그냥 3개를 붙여서 5천 이렇게 들었나 보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틀리라고 우리가 잘 안 쓰는 기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은 입력에 의해서 자료를 넣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쓰진 않지만 이렇게 문제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이니까 5를 넣었으면 5 앞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시겠네. 소수점 자릿수를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 소수점 자릿수를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5를 넣었으니까 0. 소수점 자릿수를 몇 개로 맞춰라? 3자리로 맞춰라. 0을 3개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3자리로 숫자를 맞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개념은 특별한 개념이 아니셨어요. 앞으로 저하고 엑셀을 다루어서 나가실 때 미리 기초를 쌓는 과정이었다. 물론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엑셀 화면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워크시트 다루는 그 개념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워크시트 나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